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여론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셨는데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 평가는 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눈에 띄는 게 긍정 평가가 40%대로 떨어졌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두 조사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주행을 했어요. 아니 임기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임기 초반인데 헌인문인데 선거 이겼는데 그러면 60% 70% 쑥쑥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슈 풀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50%는 문재인 대통령의 70%다. 그 맞아요. 이야기는 그만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힘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는 특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이념 철학, 필로소피, 그리고 팔러시, 정책이죠. 그리고 마지막 P는 뭐다? 피플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첫 인선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런 성격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진영 간 대결 구도로 아주 첨예한 대결 구도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사가 물론 이게 다소 또 일각에서 볼 때는 좀 힘을 실어줘야지 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편중 인사다. 또 그리고 특별히 몇몇 인사들은 더 큰 논란, 음주운전, 또 정치 자금으로 재테크했느냐 이런 상황까지 전개되다 보니까 피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대통령의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잘못되면 인사가 망사다. 망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두 조사 모두 역주행이에요. 한 조사가 아니라 MBS 조사도 그렇고 리얼미터 자동응답과 MBS는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조사 모두 비슷해요. 48, 49%. 그렇네요. 게다가 이제 자동응답 조사 같은 경우는 무응답, 밝히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부정응답이 44.2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는 인사다, 피플이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폴폴이 아니죠. 두 개를 이야기하니까 폴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뭐냐?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가 지금 정치 환경이 워낙 반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 뭐 때문에? 검찰 관련이죠.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도 검찰 이슈만 나오면 반으로 똑 쪼개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찰 수사권이냐 또는 기소권이냐 이 이슈로 인해서 나눠진 것이고 지금 국회법 개정안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국회법 개정안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대통령의 시행령이나 국무총리의 부령, 국무총리의 일종의 시행령이죠. 이건 이제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까지 증폭되면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주행 상태다. 역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때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온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프레임을 전환해야 돼요. 검찰총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통큰 대통령의 이미지 다 통합시킬 수 있어요. 헌법 정신, 공정과 상식을 뿜뿜할 거예요. 이 이미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이미지 전환을 할 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도층인 MZ세대나 여성 중도층에서 이런 리더십이라면 우리가 따라갈 만한데 이 정도면 허니문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한데 이러면서 지지율이 적어도 62%, 63%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서 통합의 아이콘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그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 1위가 결단력이고요. 부정평가의 1위가 독단적, 일방적.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의미죠. 좋게 보면 결단력이고 나쁘게 보면 독단적이고. 이제 분석 능력이 또 진일보했는데 긍정을 보면은 결단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또 결단력.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도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용산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무엇을 결단한 거지? 또 국민과 소통을 출근길에 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을 소통으로 따져야 되는 건지 또는 피자집을 방문한 것이나 빵집 가고 영화관 간 것을 소통으로 판단해야 될지 그렇게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정을 강조해왔다. 근데 뭔가 뚜렷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안 나오고. 그렇네요.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이건 이제 성향적으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슈로 물어봤다면 인사가 더 부각되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저게 다 인사겠죠. 네.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내각 인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출근길에 질문을 받습니다. 아, 그건 저기 도덕성과 그 차별성은 좀 차차. 그러니까 차차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럴 때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관련해서 대통령이 좀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인사 원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적어도 국립서울대학교 출신의 또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된다면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못 내릴까? 결단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단력이 제일 긍정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인데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부정평가를 받는 이유 1위기도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네요.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대통령이라는 학문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시 패스해서 검사 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통령 통치라는 것이 따로 우리가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좋게 평가받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긍정 이유가 나오듯이.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국민의 기준일까? 국민의 기준을 삼는 것이 그건 이념이 아니라 그건 이념의 정치 성향의 잣대가 아니라 국민의 잣대를 대면 답은 나옵니다. 예, 국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저희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좀 보려고 하는데 모두 지금 당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당 내에서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이 시작됐거든요. 먼저 국민의힘 상황 보면 차기 리더십을 대해서 누가 적합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넥스트 리서치 조사 결과 글쎄요 지금 안철수 등 신세력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준석 등 현 지도부가 그 뒤를 잇고 친윤 중진들도 22.8%.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렇죠. 이 결과만 보더라도 이 조사 결과 나온 지는 좀 며칠 됐습니다. 그런데 이윤지 아나운서가 보기에도 임기 1년 동안 대통령의 임기 1년 동안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대통령 임기 1년이요? 예. 대통령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허니문 기간이 있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든 대통령이 개혁을 주도하든 적폐청산을 하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뭔가 당권을 잡아야지. 2024년에 총선에 공천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그다음에 또 2027년이 뭡니까? 그거 지금 벌써 차기 대선 후보 조사가 나와요. 임기 한 달인데. 이 이야기는 대통령 지지율이 70%, 60%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내의 내용도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 선거 패배에 대해서 다 자중하자, 자성하자. 그러면은 지금 당권 가지고 시끌벅적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되느냐?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사수하자, 지켜야 된다. 검찰 수사권, 기소권 이게 날아가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지금 국민의힘도 아니 그러니까요. 잔치집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겼으니까. 대선도 이기고 지난해 보궐선거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당장 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지만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참 남지 않 금방입니다. 우리 이슈 폴폴 매번 보시다 보면 총선이야?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좀 크게 보여주시면 자 벌써 이게 전체 응답자인데 좀 이 그래프를 크게 보여주시면 전체 응답자에서도 안철수 등 신세력 내년에 당권 도전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준석 등 현 지도부 아직 임기가 1년 전 남아있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뭐 나팔꽃 해당하도 아니고 민들레예요. 근데 친윤 중진들은 낮죠.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 물어보면 친윤 중진들이 가장 높아요. 그 이야기는 이게 동상이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팽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전체 응답자를 봤을 때 20대에서도 높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결코 이준석 현직 후보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야? 아니야? 그럼 내년에는 안철수 의원이야? 아니야? 그럼 윤핵관이야? 민들레야? 이게 아직 여론상으로도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전체 응답자와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 결과가 동상이몽일 정도로 그 이야기는 뭐냐? 계속해서 내년, 후내년까지도 이 국회의원 총선, 대선까지 한참 남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벌써부터 조기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예, 조기 충돌이 시작됐고 앞으로 더 그 주도권 싸움은 격화될 그렇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이어서 민주당 상황도 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진 만큼 역시 이 계파 갈등 그리고 당권을 두고서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또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도전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죠. 부적절하다가 53.9%,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게 나왔고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전체 응답자로 보면은 이재명 결과적으로는 중심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우상호 비대위에서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파를 초월해서 이른바 친명 또 뭐 친문 심지어는 뭐 개딸 양아 이런 얘기도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당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할까. 또 전당대회 룰만 해도 국민 여론조사가 10%밖에 포함이 안 되고 대의원 권리당원이 대부분인 것을 국민 50, 당심 50으로 민당 50대 50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집단 체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97 걸어보러 가서 세대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재명 당권 도전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재명 의원이 나올까? 그걸 데이터로 설명해 주세요 일 텐데 여론상 전체 응답자는 부적절이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고 먼 훗날에 대권에 나가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그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현실이 중요할까?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도 모를 미래를 더 의식하게 될까? 현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재명 의원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폴폴의 예측과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 결집이 돼서 이재명 의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와 맞서는 도전은 좀 신진 세력이 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민주당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진할 리더십이 누가 나타나느냐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자연스럽게 보면 역시 이재명 의원이 28.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부적절하다가 더 높았는데 지금 당대표 적합도에서는 또 1위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 조사도 이제 전체 응답자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김부겸 전 총리가 매우 높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 차이가 나요. 이재명 의원이 더 높다는 겁니다. 높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라야 당을 결집을 시켜서 윤석열 정부와 좀 더 맞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 체제에서의 동상이몽. 결국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보자면 당장 전해철 의원도 이재명 의원도 홍영표 의원도 아니라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건 점점 더
이재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건 앞서 예. 국민의힘 상황도 그렇고 민주당 상황도 그렇고 왜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이 당 지지자들의 여론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가? 그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다를 분석을 해야 수가 없죠.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호감과 비호감 또는 절박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호감 또 더불어민주당의 완전한 변신 또 지난번 개항을 출마에 대한 비판 이런 것까지 버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DJ처럼 해외로 나가든지 또는 자맹을 하면서 좀 더 대선 후보로서의 미래 권력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은 그 성향이 뭐 이른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최근에 개딸이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뭐 친명계가 됐든지 이들은 절박한 거예요. 이 절박함에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는 거죠. 2024년에 공천을 쥐락펴락해야 된다. 예. 그래야 이재명이 혁신하는 민주당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이 2027년에 물론 이제 김동연 또 경기지사 당선자와 경쟁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 있는 인물은 경쟁력이 있는 인물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이재명이라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전 영부인들을 이제 예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은 김건희 여사의 이 행보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물었을 때 내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공적 활동을 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2배 높게 나왔네요.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윤지 아나운서한테 물어보면 그럼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애매한 뭐예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보를 하든 전직 대통령의 또 배우자, 또 권양숙 여사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역대 다른 대통령의 배우자, 여사들도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예. 그게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워낙 지금 우리 언론도 그렇고 관심이 정치권도 집중되어 그렇고 있죠. 지난 대선부터 오로지 김건희 여사. 예. 그러니까 뭐 동행한 사람이 그냥 누구냐? 무속인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속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혼자서 보시는군요. 홀로 행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영부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지나치다고 표현을 하고 부속실도 안 하겠다고 선을 긋지만 정작 필요한 것이고 2번째는 뭐냐면은 결국 어떤 정도의 활동 범위까지 할지 설정을 미리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3번째로 뭐냐면 소통 강화입니다. 이런 활동으로서 우리 동물권이라든지 또는 사각지대 또는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약자 쪽을 돌보면서 그 부분에 국한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는 배우자로서의 제한된 역할, 또 필요한 역할들을 하겠다. 이런 소통들을 부속실이 만들어지면 그걸 통해서 보도문이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최대한 정치적 논란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 인물들은 대체로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됐다. 예.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이런 논란과 억측을 상당 부분은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2부속실이 차라리 설치가 돼서 이런 그럼요.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